오늘날 어떤 분이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거치면 지식인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어떤 선각자가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학교를 마음대로 세울 수도 없는데 불가능한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각자는 각고의 노력 끝에 인문계 고등보통학교를 세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대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사람 지식인이 많아지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물은 그 선각자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1910년) 조선은 경술국치를 맞이한다. 이후 무단 통치를 시작하며 일본은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한다. 교육 목표는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보통의 지식 교육을 가르치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선생님은 칼을 차고 칼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1919년에는 서당을 포함한 사립학교를 3,000개에서 749개로 격감시킨다. 보통학교는 1만 4천 명의 조선 인구의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간의 통치에도 3.1운동이 일어난다.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제2차 조선교육령을 선포한다. 6계면 1개교에서 3계면 1개교로 바꾸었다. 교육 내용은 국어는 일본어요, 역사는 일본사였다. 중등학교는 조선반도 전체의 24개 뿐이었고 취학률은 0.046%에 불과했다. 1920년대는 전국적으로 진학 열기가 높았다. 지방 소도시 김천의 사정도 비슷했다. 심천에서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할 학생만 1,000명이 넘었다. 고등보통학교 경쟁률은 10대 1을 훌쩍 넘겼다. 이때 금령 청년회가 청년회관 건물을 짓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가르쳤다. 자극을 받은 김천의 유지들은 고등보통학교 설립 발기인 대회를 시작한다. 1923년에는 김천 고등보통학교 기성회가 조직된다. 1927년에도 김성문, 항천주, 이정덕 등이 고등보통학교 발기인 대회를 또 개최한다. 발기인 대회 때마다 설립자금 30만원이 문제였다. 강점기 이후 설립된 학교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마쓰도미가 고창 고등보통학교를 세운 것이 유일했다. 그는 조선의 교육 상태로는 영구히 독립할 수가 없어 일본인이지만 학교를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에서 학교를 세우는 일은 큰일이다. 여기서 송설당의 교육에 대한 식견을 살펴본다. 조선은 1883년 보빙사절단 파견으로 근대 교육을 접하게 된다. 갑오경장 이후 본격적으로 신교육을 받아들인다. 송설당은 서당 훈장인 부친으로부터 한학을 배웠으나 여성으로 신교육을 접할 세대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학 덕분에 40세 나이에 보모상궁이 된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14년간을 영친왕의 보모상궁으로 생활했다. 영친왕의 생모 응기비는 당시 조선의 왕비였고 송설당은 응기비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영친왕은 수신, 국어, 한문, 외국어, 수학, 역사, 음악, 체조 등 신학문을 공부했다. 최상공은 응기비에게 매일 학습 내용을 보고하며 최첨단의 신학문을 기동량으로 익혔다. 이와 학당의 메리 스크랜턴 교장을 접견할 때였다. 조선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교장의 말에 응기비가 충격받는 것도 보았다. 이후 응기비는 진명, 명신, 양정학교를 세웠다.
조선의 모든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합시다. 엉기비의 당찬 포부에 감동도 받았다. 을사늑약 이후 지식인들은 고향에 학교를 세웠다. 이때 교육만이 조선의 미래라는 것을 터득했다. 송설당이 조선의 거부가 되는 데는 사연이 있다.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 식민지화 자금을 조선에서 마련하기로 한다. 대표적으로 공장 또는 국유지로 편입하고 황실 재산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엉기비는 궁궐 내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지실재산 정리국은 엉기비에게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엉기비는 사립학교 3개 설립에 재산을 써버렸으나 영치랑을 위한 재산은 이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모상공 송설당에게 임시로 재산관리를 위임한다. 국권 침탈 후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송설당이 관리하던 재산은 빼앗길 위기에 부닥친다. 엉기비는 송설당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먼저 죽으면 좋은 일에 쓰라고 유언한다. 국권 침탈 2년 후 엉기비는 열병으로 사망한다. 송설당은 각고의 노력 끝에 등기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송설당은 많은 자선사업을 하게 된다. 당시 언론은 자선사업가로 평양의 백선행 김천의 최송설당을 꼽고 자선사업을 거룩한 송설당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송설당은 엉기비와의 약조를 안고 산다. 김천에 정글제를 짓고 경성을 오가며 거주한다. 실손이 되도록 재산 정리를 못하다가 나름대로 국난 극복 방안을 구상한다. 고려시대의 국난 극복은 대장경판을 만든 것이라면 송설당의 국난 극복은 대장경판을 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인사 해강수지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불사에 바치겠다고 제안한다. 일본은 책으로 만들어져 중요 사찰에 보내진다. 얼마 후 송설당은 만해선사를 만나 저의 전 재산을 해인사에 기부할까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은 목매했기 때문이고 이를 벗어나는 길은 교육뿐입니다. 선친의 고향이 정주라고 하셨지요. 이승훈이 있는 오산학교를 방문해 보시지요. 부처님께서 다른 길을 일러주실 겁니다. 만해의 조언에 송설당은 마음이 흔들린다. 추석 무렵 정주에서 성묘를 마친 송설당은 오산학교를 찾아간다. 민족 지도자가 학교 화장실 청소도 직접 하고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는 모습에 감동한다. 이승훈은 학교 설립자는 민족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를 본받아 보시지요 라고 일러준다. 사실 송설당은 안창호와는 작은 인연이 있었다. 안창호가 미국에서 설립한 공립신보가 어려움에 부닥쳐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송설당은 기부금을 보냈고 감사의 편지를 받은 바 있었다. 다시 만해를 찾아간 송설당은 안창호의 행적을 듣는다. 고향 강서에서 남녀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점진학교를 세웠고 조선의 독립은 교육을 통한 민족 계절론에 있다는 안창호의 주장에 공감한다. 송설당은 민족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민족이식이 투철해진다. 송설당이 해인사에 기부할지 학교를 세울지 고민할 때 고덕한과 이항기가 번갈아 송설당을 찾아와 인문계 고등보통학교 설립을 권유한다. 송설당은 최종 결심을 위해 이항기에게 재산조사를 의뢰한다. 송설당은 이 재산은 김해, 김천, 대전에 있었다. 이항기는 거짓 보고하여 송설당을 안짐시킨다. 대전 땅은 팔지 않아도 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송설당은 인문계 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된다. 이후 이항기와 고독하는 이인 변호사를 찾아간다. 이인 변호사는 송설당과 친분이 두터웠고 민족 변호사로 명성이 높았다. 송설당은 해인사의 재산을 기부할 의향이 큽니다. 김천은 남자 고등보통학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인 변호사는 함께 노력해 봅시다 라고 한다. 얼마 후 이인은 송설당을 만나 설득한다.
일본은 1854년에 개화를 받아들여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교육만이 조선의 민족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인문계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세워보시지요. 송설당은 예상 밖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넣는다. 학교가 설립되면 운영을 맡아줄 수 있나요? 라며 이는 제가 학교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운영할 선생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다. 여러 민족 지도자를 만난 송설당은 학교 설립으로 마음을 굳힌다. 이때 이항기는 대전 땅도 팔아야 합니다. 송설당은 담담하게 학교 설립이나 잘 해주세요. 라며 계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한다. 이어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사회 발전은 인재교육에 달려있다. 재정 궁핍을 이유로 삼는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30만 2,100원을 김천고등보통학교 설립 자금으로 댈까 하오니 이 일을 잘 성취함으로써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노라. 당시 조선의 부자들은 일본에 국방헌금을 낼 때였다. 이때 송설당은 학교 설립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김천고등보통학교 창립위원회가 성립된다. 창립위원 고덕한, 이항기, 김종호, 최동열, 최석태 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하고 송설당 교육재단 설립 인가원서를 도청에 접수한다. 조선 총독부는 인가원서를 도청에서 보내지도 못하게 하고 상업학교나 농업학교로 신청하라고 한다. 당시 조선 총독부는 광주 학생 사건의 여파로 고등보통학교는 독립운동의 산실로 보고 있었다. 송설당은 언론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동아일보는 고등보통학교는 사상이 불온하니 실업학교로 설치하라고 하는 방침이며 설립자 최 여사는 절대로 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할 의향이라고 한다. 조선일보도 연일 보도한다. 교육사업은 지방비로 설립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으로 설립하겠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는지 무리가 분분하다. 언론의 여러 차례 보도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이 한계에 부딪히자 설립 후원의 인사들은 대안을 제시한다. 실업계 학교로도 민족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설당은 일본은 조선이 초등, 중등 대학을 거쳐 지식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문계 중등학교가 없으면 지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 힘으로 인문계 중등교육을 해낼 때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인이 일본인과 능력이 같아집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실력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일본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 지식인이 많아지면 조선의 미래가 바뀝니다. 송설당의 민족교육 신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일이 지연되다 나쁜 소문이 퍼진다. 송설당은 학교 설립을 포기하고 경성에 살 것이다. 송설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경성 생활을 청산하고 김천으로 기양한다. 송설당의 진정성에 감동한 김천 군민 천여 명은 연도에 나와 환영한다. 훗날 김천시는 이 길을 송설로로 명명한다. 온갖 노력에도 학교 설립 인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송설당은 중추원을 찾아가 학교 설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그들은 학교 설립에는 힘이 되질 못한다. 일본계 신문에도 호소해 보았다. 오히려 총독부는 정무총관 부인을 앞세워 송설당을 설득하려고 했다. 뇌물 공세를 하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송설당은 뇌물을 주고 인가가 나면 민족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반대한다. 인문계 고등보통학교 설립은 불허한다고 조선 총독부는 발표한다. 송설당은 학교 설립을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총독부인과 인연을 활용하기로 한다. 송설당은 10년 전 총독부인 사이토 하루쿠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1919년 사이토 마코토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할 즈음이었다.
조선사회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전염성이 강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때 송설당은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1만원을 기부했다. 한 달 후 경성 부인의 결성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통지를 받는다. 총독 부인의 초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송설당은 기부로만 참여하기로 약조한다. 총독 부인은 인사치레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요청하라고 했다. 이후 일본은 영구 적십자 회원증을 보내왔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1927년 귀국하였다가 1929년 제5대 총독으로 다시 부임한다. 송설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만해 선사를 찾아간다. 제가 총독 부인을 만나 호소하고자 하는데 친일 행각으로 부끄러운 일인가요? 간디가 런던 대학에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도의 독립운동가가 되었겠습니까? 학교가 있어야 지식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라며 용기를 준다.